시작에 앞서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 용인예술과학대학교에 호텔 제과제빵과가 신설된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그렇다면 만약 교내에 호텔급 프리미엄 베이커리 카페가 생긴다면? 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미엄 베이커리 카페 도입 방안을 발표할 비서경영과 20학번 소문난 김자매조의 김다영입니다. 과제 개요 후 수행 과정, 수행 결과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제 개요에서는 프로젝트의 의의 및 목적,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신설되는 호텔 제과제빵과에서 학생들의 실습을 위해 교내 베이커리 카페 도입이 예정되어 있지만 명확하고 확실한 도입 및 운영 방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교수님을 돕고자 이 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교내에 베이커리 카페가 생긴다면 호텔 제과제빵과 학생들은 현장 실무 경험을 여러 쌓아 베이커리 산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교내에 베이커리 카페가 도입되어 호텔 제과제빵과 학생들이 직접 빵을 만들어 판매하는 프로세스는 국내 어느 대학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차별화 전략으로 용인예술과학대학교와 신설학과인 호텔제과제빵과를 홍보하는 데 큰 이바지가 될 것을 예상하고 있으며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재학생과 교직원에게 저렴하고 다양한 베이커리를 제공하여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자료조사와 표본조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제 수행에 앞서 벤치마킹, 컨셉 디자인, 인테리어, 메뉴, 운영 방안, 카페 이벤트 및 홍보 총 6가지로 과제 세부 과목 목록을 선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가격과 기술 사양, 품질, 제품의 내구성이나 안정성, 서비스 속도 같은 요소를 분석해 비교하고자 벤치마킹을 계획하였습니다. 범위 결정을 위해 호텔 베이커리와 요즘 트렌드가 반영된 베이커리 카페 목록을 선정하고 일정을 정리하여 직접 카페에 방문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에 있는 프렌치 컨셉을 가지고 있는 롯데호텔 델리칸스를 최우선으로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단순히 베이커리 카페에 방문해서 사진을 찍고 빵을 먹어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컨셉과 인테리어의 특징은 어느 것이 있는지, 손님의 반응을 살피며 어떤 메뉴가 가장 잘 팔리는지 순례하면서 저희가 생각하고 도입하고자 하는 베이커리 카페의 컨셉은 무엇인지, 지금까지 조사하고 방문했던 카페들보다 더 나은 컨셉인지, 성과 차이를 분석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벤치마킹 전 체크리스트도 작성하여 방문하였습니다. 여러 곳의 베이커리 카페를 방문하여 벤치마킹한 만큼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었고 베이커리 산업의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시그니처 메뉴를 표시하기 위해 베이커리의 카페 로고를 각인한다던가 로고를 단순화하여 기억에 남게 한 디자인, 샹들리에 조명을 곁들인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다양한 이벤트들을 통해 홍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베이커리 카페의 위생과 신뢰를 위한 오픈형 키친, 피크닉을 연상시키는 카페 고유의 컨셉, 카페의 특색을 나타내는 굿즈 판매, 심지어는 콘센트와 같은 기자재 위치까지 모두 조사하였습니다. 벤치마킹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했던 과정과 세세한 내용들은 벤치마킹 결과 보고서로 작성해 두고 카페를 기획하는 데 있어 참고 자료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곧장 우리 카페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기 위해 연구했습니다. 베이커리 카페를 브랜딩하여 통일성, 주체성을 두고 이러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반영된 브랜드다운 매장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보다 더 정확하게 공부하고 이해하기 위해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과 강희수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명확한 개념을 공부하고 카페 기획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세분화할 수 있었습니다. CU를 예를 들어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가장 먼저 네이밍을 하고
로고 타입과 심볼 마크, 중심 색상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아르바이트생의 유니폼, 쇼핑백, 포장지, 홍보물 등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점포 아이덴티티 인테리어를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컨셉에 맞는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인테리어 이미지 맵을 만들고 파사드 디자인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사드 디자인이란 건물 외부에서 보이는 간판과 정면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하여 전체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출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카페의 손님이 될 재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컨셉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컨셉은 벤치마킹을 통해 얻어낸 요즘 베이커리 카페의 트렌드, 심플함과 클래식한 느낌이 포함되어 있는 돌체. 두 번째 컨셉은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이니셜에서 따온 야수, 호텔 궁전 같은 느낌의 미녀와 야수를 선택지로 두었고,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학생회관 3층에서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할로윈 데이에 맞춰 사탕을 함께 넣어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 결과 카페 컨셉 투표 결과로는 돌체 컨셉 72표와 미녀와 야수 컨셉 79표로 미녀와 야수 컨셉으로 최종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컨셉을 선정하고 난 이후로 카페의 로고를 디자인하기 위해 연구하였고 타이포그래피 중에서도 세리프체와 산세리프체로 나누어 비교했습니다. 보이는 바와 같이 세리프체는 고급진 느낌, 산세리프체는 귀엽고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호텔 느낌을 추구하는 컨셉이기에 세리프체로 로고 디자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 가지 이름 후보를 가지고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영화 미녀와 야수에서 중요한 장미꽃을 넣어보기도 하고 실루엣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조금 더 고퀄리티의 로고 디자인을 위하여 전문 업체에 의뢰하였고 해당 결과물은 컨셉이 더 도드라지게 미녀와 야수 실루엣, 이름은 비아워 게스트로 정하였습니다. 비아워 게스트는 우리 손님이 되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실제 미녀와 야수 디즈니 영화에 삽입된 OST 제목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님이 되어 베이커리 카페에 방문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름을 비아워 게스트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베이커리 카페인 만큼 메뉴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생각했고 향후 손님이 될 수 있는 대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메뉴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질문은 간단하게 카페 방문 횟수, 선호하는 메뉴, 가격의 적절성, 운영 방안, 관련 자유 의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베이커리 메뉴 선호도 조사 결과로는 브런치 34%, 구움 과자 23%, 케이크 20%, 도너츠 13%, 단과자 7%, 식빵 3%로 보라색 칸의 브런치 메뉴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베이커리로 유명한 롯데호텔 나성주 제과장 특강에 참여하여 인터뷰를 할 수 있었는데요. 호텔 베이커리의 최근 트렌드와 향후 전망은 구움과자 메뉴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정 판매를 해서 고객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품질에 집중하여 고품격 케이크를 판매하는 마케팅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1년 외식산업 주요 이슈로는 홀로 만찬, 그린 슈머, 취향 소비, 안심, 푸드테크가 있었고 작년 대비 베이커리 산업 시장이 60%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이슈를 이용하여 메뉴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총정리하여 여러 가지 메뉴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과제빵과 학생들이 쉽게 만들 수 있고 대학생과 교직원이 선호하는 메뉴이면서 향후 베이커리 트렌드에 맞는 메뉴로 10가지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이커리와 같이 마실 수 있는 음료도 판매할 예정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음료 메뉴도 함께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로는 커피류 50%, 음료 22%, 에이드류 16%, 스무디류 9%, 티 종류 3%로 커피 종류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학생회관과 성당간의 카페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격 만족도 조사를 함께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대부분이 가격이 적당하다는 응답을 하였고, 가격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22%, 낮다고 응답한 6%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을 토대로 메뉴를 구성하고 가격을 책정하여 메뉴판을 직접 디자인하였습니다.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인상 깊었던 카페 이벤트를 자료로 가지고 왔는데요. 10월 10일, 빵빵데이 대축제. 맛있는 빵을 싸게 먹는 날입니다. 카페를 홍보하기 위해 이벤트를 기획한 건데요. 저렴한 가격과 쉬운 참여 방법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참여를 도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벤트와 더불어 또 다른 홍보 방안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 즉 BI를 나타내는 굿즈를 제작하기로 기획했고,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텀블러와 머그컵, 배지와 달력 등의 종류들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는 비아와 게스트, 카페는 어떤 공간이 될까요? 저희는 학생회관 3층에 있는 서점과 그 옆에 위치한 예비군대들을 합친 공간으로 카페 도입을 기획했습니다. 서점 27평, 예비군대대 11평, 총 41평 정도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카페의 컨셉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즈니 영화 미녀와 야수 컨셉으로 선정을 하였고, 너무 거창한 궁전이 아닌 세미 클래식과 모던 캐주얼의 인테리어를 기획했습니다. 저희는 인테리어에 필요한 기자재들을 정리하여 3D 도면으로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호텔 제과제빵과 학생들이 실습하는 공간이 6, 학생들이 베이커리를 사 먹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4 정도로 계획했습니다. 실내로 들어간다면 이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카페에 들어갔을 때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베이커리 쇼케이스, 우리 카페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로고를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호텔 제과제빵과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는 외부 공방 테이블입니다. 주방 안에서도 실습을 할 수 있지만 주방을 나와서도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이 자리는 단태석으로 대학생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건 또 다른 방향에서 보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사진에서 보이는 오른쪽 아치형 문은 호텔 제과제빵과 학생들이 주방으로 이동하는 동선입니다. 주방 외에 모든 공간은 다른 재학생과 교직원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주방 안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 필요 물품이 모두 들어오진 않은 상황이지만 대략적으로 보자면 제빵 연습에 필요한 오븐, 믹서기, 냉동고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향에서 보면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사드 디자인입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었는데요. 외부에서 가게를 바라보았을 때 정면의 모습입니다. 요즘 카페 트렌드에 맞는 아치형 문으로 구성을 했고, 카페의 브랜드를 보여줄 수 있는 로고를 함께 넣어서 디자인하였습니다. 왼쪽에 있는 문은 호텔 제과제빵과 학생들이 다니는 동선, 오른쪽에 있는 문은 손님이 방문할 때 사용하는 문입니다. 카페의 모습까지 보니 앞으로 교내에 생기는 프리미엄 베이커리 카페, 비아워 게스트, 굉장히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이 카페의 운영 방안을 말씀드리자면 호텔 제과제빵과의 실습실로 쓰이는 만큼 학과 내에 카페 운영 동아리를 신설하여 카페를 관리하고 메뉴 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나왔던 운영시간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여유롭게 카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학생들이 조금 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를 추가해 보았는데요. 바로 색다른 픽업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카페와 달리 손님을 디즈니 캐릭터로 불러서 음료와 베이커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올라프님, 주문하신 베이커리와 음료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카페 컨셉에 맞춘 신선한 요소들을 넣어 손님들의 흥미를 이끌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카페에 나오는 배경음악 또한 디즈니의 OST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손님이 많이 없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는 30%의 가격 할인을 적용하고 쿠폰 스탬프 제도를 통해 손님의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방 단체 테이블은 미리 학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예약을 하고 방문한다면 회의실로도 카페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만드는 베이커리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가오픈 기간을 통해 시식 코너를 운영하여 궁금한 메뉴를 먹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위해 용인에 위치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 어루프 슬라이스 피스 최인호 대표님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가장 먼저 베이커리를 진열할 때에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베이커리를 포장하여 진열해 놓으면 베이커리의 색감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기성품 느낌이 나서 구매욕을 떨어뜨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하게 색감을 생각하여 최대한 맛있어 보이게끔 진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메뉴를 선정할 때에도 빵을 식사 대용으로 무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커피와 잘 어울리게끔 가벼운 메뉴들로 선정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다양한 카페에서 로봇 커피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로봇 커피 도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었기에 견해를 여쭈어 보았으나 교내 카페는 방문하는 인원이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카페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에 로봇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인건비가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봇 커피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한 카페 홍보 방안입니다. 첫 번째로 가격 할인 등의 이벤트와 외부에 새로 현수막을 세워 카페의 위치와 메뉴를 알릴 것입니다. 그리고 카페만의 브랜딩을 담은 굿즈를 판매하고 SNS 마케팅을 하여 카페를 홍보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